자, 이번 연습 문제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체를 묻는다라기보다는 좀 부수적인 문제이긴 한데 또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세 개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원과 직선이 있으면서 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A라는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P, A, P의 길이를 구하세요. 요거를 보통 줄여서 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나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원의 방정, 원이라는 도형을 배우면서 그때는 식으로 배우진 않았죠. 벌써 풀어본 적이 있는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힌트를 주자면 둘 다 기본적으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를 해요. 마지막 문제는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어떨 때는 이게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둘 다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두 개를 구해서 더하거나 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에 대한 문제, 이렇게 세 개의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과 직선이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원과 직선 때문에 여기 뭐가 하나 만들어진 거야? 현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현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만나서 생기는 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고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이라는 게 바로 요 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처음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이 연립해서 문제를 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억을 까먹은 거죠. 중심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중심에서부터 현까지 수선을 긋습니다. 수선을 그어요. 그러면 여기가 2등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양 끝점하고 연결시켜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줘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 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 현의 길이가 아니고 현의 길이의 절반을 구할 수 있죠. 다시 2배까지를 하면 진짜 현의 길이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냐?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쪽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길이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길이는 근데 반지름이니까 쉽죠. 3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필요해요. 이 길이는 뭐냐?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우리가 보통 D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문제에서는 현의 길이 자체가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현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면 반지름이 안 나와 있겠죠. 또는 D를 구할 때 문자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게 거꾸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방법은 똑같아요. 현의 길이가 나와 있던, 주어져 있던, 아니면 지금처럼 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던 현의 길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무조건 무슨 공식을 쓴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 그러자면 필요한 것들이 반지름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문자로 되어 있어도 그걸 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중심은 좌표가 지금 저 식을 보면 2,-1이죠. 반지름은 아까도 있었죠. 여기 3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D만 구하면 되겠다. 그죠? 또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D를 구하기가 좋은 일반형이죠. 그래서 D를 한번 구해보면 루트 16 플러스 9 되는 거니까 5가 되겠다. 그치? 5분의 절대값. 중심이 2,-1이었으니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죠. 2,-1이었으니까 8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10이 되네요. 그래서 D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현의 길이의 반만큼, 요만큼의 길이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구해 보면 이 길이를 A라고 할까요? A제곱 플러스 9가 틀렸죠. A제곱 플러스 4가 빗변 9 되는 거니까 A제곱이 5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루트 5가 되겠죠. 근데 절반만 구한 거죠. 최종적인 현의 길이는 2 루트 5가 되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가보도록 합시다. 역시 이것도 예전에 원의 도형, 원이라고 하는 도형, 중심각, 현의 길이 이런 거 다 배웠어요, 사실은. 원에서 배웠던, 중학교 3학년 때 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용할 건데, 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원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원이 이렇게 있겠지, 중심이 있겠지, 그러면. A라는 점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이라고 되어 있지. 그게 뭐냐? 여기 A라는 점이 바깥에 어딘가 있을 거야. 이 점에서부터
이 원에 접하게 접선을 이렇게 긋는 거죠. 접선을 긋는 거예요. 물론 밑으로 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게 뭐 위로 긋던 아래로 긋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어느 한 개만 정해서 길이를 구해줘도 돼요. 그러면 이 접점이 생깁니다. 얘를 P라고 준다 그랬었죠. 접점을 P라고 했고요. 요 AP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죠. 요 AP의 길이를 보통 줄여서 점 A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밑으로도 있긴 있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이것까지 구할 필요는 없고 요거 한 개만 잘 구하면 됩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많이 봤던 모양일 거예요. 접점과 중심을 연결시키면 무조건 수직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A라는 점과 중심을 다시 한번 연결시키면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요 AP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길이는 반지름이죠. 반지름. 그 다음에 이 길이는 A하고 중심 두 점 사이의 거리죠. 예,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는데 얘는 모양이 좀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고쳐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y제곱 마이너스 4y 4 이렇게 마이너스 4는 일단 이항을 시킨 거야. 필요한 것들을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5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중심은 1,2가 되는 것 같고요. 반지름은 3이 되는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래서 중심은 1,2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반지름은 3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A라는 점은 뭐였었어? 5,0이었었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하는 건 요 길이잖아. 근데 이 길이는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길이가 없잖아. 이 길이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두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루트로 빼서 4, 4, 16 빼서 2, 2, 4에서 루트 20이 되는 겁니다. 뭐 이 길이를 K라고 두면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이거 제곱해서 빗변 20은 K제곱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K제곱은 1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접선의 길이, 선분 AP의 길이는 뭐가 되느냐? 루트 11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접선의 길이가 주어지는 형태의 문제도 있어요. 반지름이 안 주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반지름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중심 사이의 거리, 중심하고 A 사이의 거리를 모를 수도 있어요. 문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똑같은 방식으로 풉니다. 문자로 전부 다 좌표를 구하고요. 반지름도 구하고요. 이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이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보십시다. 네 번째 문제는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이 있는데 이번에는 직선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예요. 뭐 이런 식이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이 있겠죠.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빨간색. 원 위의 점이라고 되어 있죠. 원 위의 점이 몇 개나 있어요? 무수히 많이 있는 거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무수히 많이 있어요. 네, 이런 점들에서 요 직선, 얘라고 칠게요.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예를 들어서 점을 이렇게 찝었다. 그러면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직거리야, 무조건. 이렇게 길이가 하나 나오겠지. 또 이런 점이었다. 그럼 이렇게 거리가 나오겠죠. 이런 점이었다. 이렇게 거리가 나오겠죠. 거리가 여러 가지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최대값을 구하세요. 요거는 최대가 되는 점 자체를 구하는 문제는 좀 잘 안 나오고요. 주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 때 최대가 되느냐 대충 물어보면 학생들이 여기 이렇게 찝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 정확하게 찝어줘야지. 구할 수 있는 방법까지 표시를 해줘야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에 있는 점이 최대가 되는 거냐면 중심이죠. 중심. 중심에서부터 일단 직선까지 수선을 그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중심을 지나서 좀 연장을 시킵니다. 이렇게요. 일직선으로 연장이 돼야 되는데 연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두 점이 보여요.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여기에 있을 때 최소가 되고요. 여기 있을 때 최대가 돼요. 직관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나요? 이렇게 평행한 접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죠. 이런 선분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얘가 더 길 거 아니야. 그지? 직사각형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거예요. 자, 중심
지나는 직선, 수선을 그었을 때 가까이 있는 점이 최소가 되는 거고요. 멀리 있는 점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아예 이 점이나 이 점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요 점을 구해낼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좀 드뭅니다. 그러면 진짜로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 점이나 이 점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구하는 거냐? 중심하고 반지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아예 구하는 거야. 그 상태에서 반지름을 더하든가 빼든가 해서 더하면 최대, 반지름을 빼면 최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걸 보통 우리는 D 플러스 R, D 마이너스 R 이렇게 보통 최대 최소라고 불러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점이나 이 점을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라는 얘기야. 이런 문제는 꼭 이렇게 직선만 나오느냐, 점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고 중심이 있겠죠. 어떤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에서부터 그 점까지, 주어져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고요. 원 두 개가 주어지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원 두 개가. 이쪽 원 위에 있는 점과 이쪽 원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 대충 감이 잡히죠? 중심하고 중심을 쭉 연결을 시켰을 때 바로 여기 최소, 여기가 최대.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각각의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각각의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보통 문제를 풀어요. 어떤 원과 직선, 원과 점 또는 원과 원 사이에,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나 최소는 이와 같이 중심에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반지름, 이 두 가지를 활용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번에도 원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군요. 표준형으로도 꽂혀봅시다. 슬슬 암산도 될 법하죠. 나는 암산이 되는데 일부러 다 써서 문제를 풀려니까 참 힘듭니다.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8. 그래서 중심은 2,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되겠네요. 그럼 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또 루트 16 플러스 9, 5가 되겠죠? 5분의 절대값 대입하면 8 플러스 6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이 되네요.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죠.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원이 있고 중심이 있고, 중심에서 요 거리가 4가 된다는 얘기죠. 반지름은 2니까 이만큼을 더하면 최대값 6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다, 그럼 이제 이만큼을 빼서 최소값은 2라고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풀이하는지 아시겠죠? 직접 교점을 구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은 D 플러스 R, D 마이너스 R.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또 반지름을 이용해서 풀이를 한다라는 거 잘 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각종 거리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연립방정식을 풀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거리에 대한 문제는 대체로 이렇게 D, R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이를 해요. 자, 여기까지.